네, 박홍근 장관입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후 사실상 첫 재정전략회의입니다. 지난 1년이 적극재정으로 위기에 대응할 시간이었다면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진짜 도약을 이뤄내야 할 시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당부하신 대한민국의 재정 CFO, 재무책임자라는 사명감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가지 순서입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앞으로의 재정 여건, 2027년도 재정 운용 방향, 그리고 2030년까지의 중기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경제 재정 운용의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만을 앞세워 재정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했고 경기 악화에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3년간 100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은 3.6%에서 0.2%까지 지속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우리 정부는 적극재정, 재정혁신, 재정투명성 제고로 재정정책을 대전환했습니다. 지난해 신속히 2차 추경 31.8조 원을 마련하고 2026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대폭 높여 경기 회복에 재정이 적극 나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는 역대 최단 기간에 26.2조 원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적극 재정과 더불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역대 최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주권 재정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재정정책 전환의 성과는 수치가 증명합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1.8%, 뚜렷한 반등입니다. 코스피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상승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입니다. 민간 소비와 소비 심리도 살아나며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재정 운용 여건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한 성장세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민생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 이 3가지를 함께 챙기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세입 여건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의 지속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려 세수 변동의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지출 측면을 살펴보면 쓸 곳은 많은데 재정 구조는 갈수록 경직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K자 양극화, 지방 소멸,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의무 지출은 이미 총 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구조적 난제 극복과 새 성장 동력 창출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무 지출을 포함한 모든 지출 사업을 성역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해 미래 세대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여건 위에서 2027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참금 같은 재원입니다. 이 소중한 세입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적극 투자론부터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해법이 바로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입니다.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4대 중점 분야, 즉 청년 세대의 성장 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 변화로 세수 결손, 추경 등이 필요시 동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평준화,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과 국가적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7년도 총 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습니다. 통합 성과 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지출 효율화는 TF와 국민 제안을 통해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학계,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교육교부금,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국민 참여 예산 플랫폼,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듣고 바꾸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출 효율화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감안해 폐지하고 지출 효율화 TF 논의를 통해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전면 검토해 17개 부처 99개 사업 4조 원을 삭감합니다. 국민 제안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하여 관행적 군 보급품은 MZ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도의 2배 50조 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 조정을 달성하겠습니다. 확보한 재원은 고스란히 대체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합니다. 재정 투자의 중점 방향은 4가지입니다.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아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둘째, 인프라, 성장 거점, K컬처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며 재정사업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통합지방정부에 파격 지원합니다. 셋째, 청년,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고, 넷째, 안전, 자주국방, 경제안보, 실용예교로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 3가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지원 방향은 크게 2갈래입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생태계를 든든하게 키우겠습니다.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 살림의 형편은 괜찮은가? 라고 물으실 겁니다. 분명한 답은 괜찮습니다. 입니다. 2027년부터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습니다. 담대하게 투자하면서도 우리 국가 재정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단년도를 넘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의 그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운영의 방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과감한 투자로 경제와 민생의 돛은 활짝 올리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가적 신뢰에 닻은 깊이 내린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계속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고 재정 구조는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경제와 재정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역대 최고의 국가 신인도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향후 5년의 큰 흐름은 두 개의 막으로 나뉩니다. 1막, 2026년과 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입니다.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은 10% 플러스 알파,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2막, 2028년부터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습니다. 그 결과 재정 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밝힌 12대 분야별 중기 투자 방향입니다. 성장의 뿌리 4분야, R&D는 핵심 기술 초격자 확보에 집중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K컬처를 새 산업의 축으로 키우며 환경은 기후위기를 투자 기회로 바꿉니다. 국민 삶의 2분야, 복지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고 교육은 어디서 태어나도 각자의 가능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균형의 2분야, SOC와 농림수산입니다. 민간 지방 투자를 위한 인프라와 정주 요건을 개선하고 농산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4분야, 국방은 첨단 기술로 전력을 강화하고 외교 통일은 한반도 리스크를 경제적 기회로 바꾸며 공공질서 안전은 국민을 울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행정은 AI 정보를 기반으로 5국 3특을 구현하겠습니다. 이 12대 분야가 대한민국 5년의 투자 지도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어지는 세션에서 각 부처가 채워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없을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논의가 바로 대체에 불과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획산체가 앞장서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산처 장관 목소리에 힘이 팍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될 것 같네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모두의 성장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세션부터는 재정